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49%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33%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 주식을 많이 매수하고 있죠. 좀 멀리 보게 되면 작년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집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급적 관점에서 주가를 바라볼 때 주식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되어서 흩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런데 몇몇 세력들에게 그 주식들이 집중이 되면 가격이 올라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 주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호가창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으면 그게 물량이 동시에 움직이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공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몇 세력들에게 그게 집중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세력들이 뭐 공통으로 보는 어떤 재료 리포터들이 있겠죠. 그에 따라서 물량을 매집할 수도 아니면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물량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호가가 많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단계에서는 주가가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주식시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수급적 관점에서 돈 흐름을 쫓아가지고 세력들이 모아가는데 따라가면 됩니다. 이번에 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작전 세력들 뭐 계속 수사가 이어지면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한갑 할인제 이야기들이 시장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주식들이 올랐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종목에 있어서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이, 자금력이 있는 몇몇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든 간에 자금력이 있는 몇몇이 주식을 계속 끌어모으면서 가니까 대중에게 분산되어 있던 주식들이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 따라다니는 애들은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뒤늦게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은 매집 초기에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좋다 이 말입니다. 멀리 볼 때 우리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매수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도 매집 초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은 그런 거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의 재료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중심 재료는 물가, 금리 이런 것들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그 사건이 바로 미국의 은행 파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 파산이 있을 때 연준이나 미국 정부나 이런 물주들이 행동한 그걸 보면 돼요. 그런데 그동안 이 연준이 경기 침체, 뭐 물가를 잡는다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겠다는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경기 침체라는 것은 시중에 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돈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은행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돈이 줄어들면 은행 파산은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계속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원래 원리상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 파산이 불거졌을 때, 그런 재료가 불거졌을 때 연준이 한 행동은 뭐냐? 시중에 돈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직접 번원 통화를 바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상으로 돈을 바로 뿌려버렸대 이 말입니다. 게다가 보증서서 뭐 채권도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경기 침체 유도를 한다 하지만 그 마지노선을 우리가 봤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 투자자들은 눈치를 깠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달러 인덱스 움직임을 보면 이미 큰 돈 움직이는 사람들은 작년 10월부터 눈치를 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중심에서 물가, 금리 이런 재료는 멀어지고 이제 경기에 대한 재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6월 되어서 뭐 금리 동결 뭐 이렇게 그간 또 나오는 경제 지표들 종합해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립 서비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올 10일 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 시장에서는 5%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이게 굉장한 중요한 그 이슈거리였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어떻게 되든 연준에서는 이미 금리 동결 아니면 뭐 얼마 지나지 않아 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번에 물가는 훨씬 더 높은 이전의 물가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 계속 떨어졌잖아요. 오를 것 같다고도 지금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금리보다는 경기에 대한 관심이 시장의 중심에 막 서게 된 거죠.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은행 뭐 문제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대 은행이 37조 원이 몇 시장 폭탄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주 주가가 2008년도 뭐 금융위기 전까지 떨어졌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지금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보정인들이 나설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렇게 망하도록 놔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 디폴트 이슈 계속 나오고 있지만 김가명 만약에 저게 정말로 위기가 된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안 삽니다. 팔아쁘지. 그렇죠.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를 안 해요. 투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는 것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는 것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때 당장 집에 지금 끼니가 걱정이 되는데 무슨 투자를 합니까? 밥은 먹고 돈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폴트가 정말 위기가 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왜 사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 재료가 됩니다.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럼 시장의 이제 중심 선 것은 바로 이 경기 침체,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 경기 침체가 호재였습니다.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은 물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경기가 나쁘다는 것이 시장의 호재였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종결됐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확 들어가 있는 과정에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안 되겠죠. 바로 앞으로는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뉴스들 재료들이 시장의 호재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바로 이거예요. 미국의 고용시장 괜찮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보니까 고용시장이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식시장이 참 이래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뭐 시황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내일 날씨가 어떤가 궁금해서 일기예보 보는 것처럼 이 시황을 본다는 것은 그건 일기예보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우리가 날씨 일기예보를 볼 때는 먹구름 오면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식시장은 또 희한해요. 먹구름이 오면 어떨 때는 거기 진짜 악재가 됐다고요. 어떨 때는 오히려 먹구름이 끼는 게 맑은 날보다 더 좋은 그런 수도 있어요. 이게 경제가 참 어렵다는 게 해석이 일기예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공부라고 하는 게 참 어렵고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주식 투자도 1, 2년, 5년 이렇게 해서 택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우리 경기 주기가 뭐 10년의 폭락 뭐 이런 것처럼 한 10년 정도는 한번 해봐야 상승도 경험하고 하락도 경험하고 그래서 10년 정도 투자해보면 아이고 이제 내 주식 투자 좀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한 번 더 복습하고요. 그럼 주식 투자 20년 하죠.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두 번 정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야기하려고 힘 빠지가 안 돼요. 나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는 좀 젊을 때부터 쭉 해봐야 오랜 시간 뭐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막 나오는데 네, 그게 어렵죠. 보통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면 대학 졸업하고 한 30살 이후부터 뭐 시작한다 손치면 그것부터 10년, 20년 하면 그것도 빠른 거잖아요. 그런데 늦어서 한 40달, 40살, 50살부터 시작하면 이건 뭐 시장 맛만 보다가 게임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녀들 가능하면 태어나서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늘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투자를 미리미리 가르치고 이 시장이 변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보도록 쭉 이렇게 가르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커가는 과정에 실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밥상머리 교육으로 듣고 또 실제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게 있고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 생각들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직접 할 때가 되면 그간 경험이 바탕이 돼서 훨씬 더 빠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해봤어요. 자, 작전주 최근에 그 말씀 잠시 드렸죠. 돈이 들어오면 오릅니다. 이게 똑같은 거라니까. 이게 작전주들 그 자기들이 뭐 다단계 하든 뭐 하든 간에 돈 모아서 몇 종목에 때리 넣으니까 그 종목도 오르죠. 마찬가지잖아요. 기관들이 어디서 뭐 돈을 끌어왔는지 몰라도 연기금도 있고 뭐도 있겠지요. 끌어와서 뭐 돈이 많으니까 몇 종목에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넣으면 오르는 거예요. 원리는 이 작전주, 뭐 요즘 말하는 그 작전주나 이거나 원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돈이 들어오면 오르는 건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주식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 다 그렇습니다. 자, 돈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많은 업종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14개 종목 좀 도드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너도 나도,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든 뭐 투신, 연기금 이런 다른 세력들도 다 매수했으니까 한번 본다 이 말입니다.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아래쪽에는 이 종목들이 이제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조심해라 이렇게 분석이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세력들도 중간에 사고 팔고 해요. 하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봐라 이 말이.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아직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심 가지려면 이 아래쪽에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뭐 계속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게 포인트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저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낚시터에 물고기 이르막 다니잖아요. 지난번엔 저기가 잘 잡혔는데 이번엔 여기가 잘 잡히는 거예요. 포인트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낚시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안 되면 자리 옮겨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그동안 경기, 물가 이런 걸 보다가 계속 지금 그걸 쳐다보면 안 된다며. 그거는 이미 지나간 재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경기 관련 지표들이 잘 나오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뭐 어떤 거겠습니까? 기업 실적들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업 실적입니다. 실적. 기업들 분기마다 발표되는 그 실적 있죠. 또 그리고 분기 발표 이전이라도 실적 관련 전망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무엇이 먼저 가느냐? 바로 실적이 좋은 어떤 업종들부터 먼저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종목이 좀 갈리죠. 그게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게 괜찮았다가 다음에 저게 괜찮아요. 이제 돌고 돌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요. 그게 또 뭐하고 똑같냐면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업종 투자하기 때문에 이번엔 의약품, 이번에 뭐 전기전자, 이번엔 뭐 철강 이런 식으로 돌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종목이라면 어떻게 돼요? 한 종목이라면 한 종목인데 돌 게 어딨냐고. 그래서 내가 사고 네가 팔고 내가 사고 이런 거 통정매매 이게 통정매매라고. 이게 시장 돈 흘러가는 게 이게 원리가 뭐가 달라? 똑같죠. 돈이 돈다는 거니까 그냥 그 과정에 이 업종 좀 올랐다 저 업종 좀 올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뭘 중심으로 봐야 되겠어요? 바로 시장의 어떤 실적 관련 뉴스들 보면서 수급하고 같이 동시에 보면은 훨씬 더 재밌는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국가 경제도 가정 경제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똑같듯이 작전주나 시장 전체로 가는 그 대상이 좀 커졌다 뿐이지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게 시장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면 투자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10년 정도 해봐야 대충 감 잡고 이제 내가 좀 한다 이런 거고, 한 20년 좀 해보면 이제 좀 시장이 이렇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늙어가지고 시장 보기도 싫고 그건 돈도 이런 많이 벌었고 사람 사는 건 수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놀러 다닌다고 뭐 신경 안 써서 또 일 멀어져 가는 거죠. 이 가다가 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